자, 관저에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대통령을 체포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생중계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 대통령 지지자를 저희들이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죄 수정! 무죄 수정! 우리는 이긴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최고! 윤석열 최고!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지지율들이 다 올랐습니다. 판이 뒤집혔다. 이제나 여러분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장을 전해드린 이유는 어제 대통령이 이 지지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서명이 적혀 있는 감사 편지가 지지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해요. 관저 앞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도 힘을 냅시다. 라며 대통령의 어떤 격려의 감사의 편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 저는 여러분들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두 분 의견 궁금한데 안영환 의원님. 네. 참 답답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저거를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행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지자 의사당으로 지지자들이 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물론 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들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쪼개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크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이기 때문에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우리는 미국의 야당과 비교할 수 없는 강성 투쟁 야간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 또 한국 사회가 양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 보낸 것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심리학이나 정치학 용어에 에코 챔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 안에서 챔버는 방이고 에코는 이제 그 메아리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서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본인들의 이야기만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기에 매몰돼서 다른 바깥 세계를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뭐 유튜브 보는 거 좋습니다. 뭐 유튜브 보고 힘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여러 매체들, 뭐 우리 돌직구쇼도 보시고요. 여러 매체를 보시면서 좀 귀를 트이셔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 편지 내용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또 이런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또 양극화, 극단화의 길을 걷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으로서 처신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참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편지에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는 국민 여러분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특정 그 지지 세력만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여전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저 편지의 내용에 담겨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본인의 원래 주장했던 대로 아무 잘못도 없고 뭐 불법 계엄도 통치 수단이었다면서요. 통치 행위였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였을 거예요, 아마. 저 강성 지지층에게도. 그런데 완전히 더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정말 저 편지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대통령의 마음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순간 나는 다시는 이 관저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출석해서 조사받고 나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이겠죠. 그리고 구속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마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수사도 받을 것이고 탄핵 심판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마 다시는 돌아오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지층의 이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경호처의 어떤 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태도를 동력 삼아서 버텨보려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경호처도 더 이상 이 무법천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경호처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가서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경호처의 보관을 내놓아야죠. 경호처법에도 없는 그런 법 위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그 자체로 정말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도 대통령의 안위도 보호해야 되지만 민심을 받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